안녕하세요 여러분. 구글공인 트레이너, 코치, 이노베이터 구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구글 클래스룸 관련된 꿀팁 영상들을 몇 가지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와 더불어 한 가지 팁을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상학생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가상학생이란 교사가 학생의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학생으로 넣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가상학생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고요. 가상학생을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팁을 준비했는데요. 그 세 가지 팁을 활용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실제로 가상학생이 왜 클래스룸에 필요한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 클래스룸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클래스룸을 개설한 교사가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그 교사가 초대한 공동교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교사랑 공동교사가 이렇게 두 개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탭에 가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실제 학생 8명과 가상학생 1명이 초대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계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좀 놓치시지 말고 영상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요, 교사 입장으로 와서, 자, 이제 실제 교사가 여기서 과제를 부여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이유는요, 학생에게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나서 여러분 하세요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 학생 화면으로 들어오면 지금 이런 인터페이스로 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가상학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실제 학생들은 당연히 자기 계정을 이용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되고요. 가상학생 화면을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단답형 과제를 하나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과제를 전체 학생, 가상학생을 포함해서 다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가상학생 입장에 들어가서 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실제 학생이고요. 여기 보시면 가상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자, 수업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부여가 된 과제가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죠. 여기 학생 인터페이스예요. 자,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질문 단답형 과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과제를 한번 열어보세요. 질문 보기를 클릭해 보시고요. 자, 보면은 여기에 내 답변이라고 있죠. 여기에 본인의 답을 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선생님은 7번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답변을 쓰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될 점은 아래쪽에 보이는 수업 댓글이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비공개 댓글에 답변을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남겨야지만 친구들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앞에서 해주시면서 혹은 온라인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셔야지만 학생들이 본인 인터페이스에서 과제를 수행하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실제로 제출 눌러서 끝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친구 답변 보기를 눌러서 다른 친구들의 답변도 보고 본인의 글에 대한 답변을 남겨보길 바랍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학생들이 본인 인터페이스에서 과제를 한번 체험해 보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도 설명하시기가 수월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첫 번째 기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가상학생이 필요한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가상학생 입장에서 일단 과제를 수행해보고 나서 일반 학생들에게 어떻게 나중에 보일 건지를 미리 교사가 체험해보기 좋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업에 가셔가지고요, 수업에 가서 학생의 입장에서 미리 확인 및 수행하기라고 제가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놨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과제를 교사가 학생에게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날 수업 시간에 이제 실제로 부여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수업 시간 전에 미리 부여를 해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체험을 해봤을 때 뭔가 문제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가상학생에게만 따로 과제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과제, 개별 과제 형태로 과제를 부여할 예정인데, 과제를 사본 제공으로 바꾸고, 지금 원래라면은 전체 학생에게 과제를 부여하시면 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수업하기 전날, 수업하기 전 상황이라 생각이 든다면, 여기 전체 학생을 끄고, 가상학생에게만 이렇게 사본 제공을 미리 해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과제 만들기를 하게 되면, 이 과제는 이제 한 명의 학생, 가상학생에게만 사본이 제공이 된 상태여지고요. 자, 가상학생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 과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자, 가상학생 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가상학생의 계정이고요. 자, 새로운 과제가 부여된 게 확인이 되죠. 새로 고침을 하고 나서 과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지금 학생 입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학생 입장으로 들어가서 과제를 클릭해서 아, 과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날짜도 입력해보고 내용을 입력해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서 실제로 제출도 눌러보고요. 제출을 누르고 나서 네, 과제가 제출이 이렇게 잘 되어지는지, 그리고 옆에 보시면 평가 기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터페이스로 먼저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 학생들에게 부여하기 전에 교사가 먼저 학생 입장에서 체험을 해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가상학생을 하나 클래스룸에 넣어 두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교사가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먼저 수업을 개설한 교사, 그리고 공동교사가 있는데, 교사들끼리 뭔가 자료를 공유하거나 게시물을 확인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형태로 이용하실 경우가 필요하실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에 가셔서 제가 이렇게 교사용 자료하고 준비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교사용 자료를 이런 형태로 제가 교사용 자료하고 파일 하나 삽입해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게시를 하지 않고 임시 저장으로 두셔도 괜찮긴 합니다. 왜냐면 교사들끼리는 이게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실제 게시물을 올린 교사고요. 그 다음에 공동교사 입장에서 제가 새로 지우면 초안으로 저장되어진 자료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과제물들이 보이지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업에 가보면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에도 없고, 일단 초안으로 저장된 과제는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하지만 공동교사들끼리 약간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게, 이 자료가 실제로 필요한 건지 이제 활성화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교사들끼리 공유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보시면 초안으로 저장된 자료를 제가 게시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 학생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가상 학생에게만 이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 눌러볼게요. 자, 게시를 누르게 되면, 자, 교사들끼리는 이 자료가 보이게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사 입장에서 들어가서 새로 고침해보면, 어떤 교사가 이 게시물을 올리든 간에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사용 자료가 다 보이게 되고요. 여기도 교사용 자료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한번 이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고침을 해서, 당연히 가상학생에게 부여한 거기 때문에 가상학생 입장에 들어가 보면 교사용 자료가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보이겠죠? 그렇지만 실제 학생,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자, 이 학생은 실제 학생이거든요. 제가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방금 전에 부여했던 그 교사용 자료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보시면은 학생들에게는 공유되지 않고 교사들에게는 공유된 형태, 이 형태의 과제들을 혹은 공지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클래스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글을 게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상학생을 주면은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를 부여할 시에 일반 학생의 입장에서 과제를 미리 한번 확인해보고 수행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 학생에게 시범을 보여줄 때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가상학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공동교사와 공유할 만한 게시글을
일반 학생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올릴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운영하실 때 사용자에 이렇게 가상학생을 꼭 한 명을 초대해 놓으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싶고요. 오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